네, 이어서 갈게요. 가우스 발산 법칙하고 그 다음에 쿨럼버 법칙을 가우스 발산 법칙하고 스톡스 법칙을 제가 증명 좀 해드릴 테니까 이게 그 전자기 파트에서 3차원 노테이션 되게 많이 써요. 그러니까 근본적으로는 왜 그러냐면 그 맥스웰 방정식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래서 발산하고 스톡스 방정식을 좀 설명 좀 드리고요. 맥스웰 방정식을 좀 설명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계략적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 보여드릴 테니까 제가 가우스 발산 법칙을 좀 증명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자, 가우스 발산 법칙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뭐를 하는 거냐면 일단 수식적으로는 이거예요. 알죠? 다이버전스 F의 이무의 미분 F 이제 벡터 함수를 미분해 가지고 얘를 공간적 분으로 해요. 그렇죠? 그러면 부피적 분으로 하면 얘가 뭐랑 똑같냐면 F에다가 ds 얘는 면적분하고 똑같대요. 알겠죠? 그러면 얘가 이제 뭐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냐면 제가 근데 뭐라 그랬냐면 얘 발산 성분이라 그랬죠? 뻗어나가는. 그렇죠? 그러면 얘 그러니까 단순하게 가우스 발산 법칙 같은 경우를 수식적으로 수학적으로 바라보기 시작을 하면 되게 독특해져요. 근데 물리적으로 좀 이해를 시켜드릴게요. 알겠죠?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면 가우스 발산 법칙에 기본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뻗어 나가는 양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거를 둘러싼 면에 대해서 얘를 면에서 봤더니 둘러싼 면에 대해서 성분을 쭉 이어놓은 게 얘들이 날아오는 궤적 자체 얘들 부피에 관련된 요소랑 합친 거랑 똑같다. 근데 이게 이제 수식적으로 좀 설명을 해버리면 와닿지가 않는데 물리적으로 좀 설명 좀 해드릴게요. 물리적으로도 증명 좀 해드리고요. 뭐냐면 우리가 폭탄이 이렇게 있어요. 폭탄이 그렇죠? 폭탄이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이게 방 안에 가둬놓고 폭탄이 꽝 터져요. 터지면 잘 보세요. 폭탄 파편을 싹 모으면 원래 폭탄 양이 될 거잖아요. 꽝 터지더라도. 그러면 이 파편들이 우리가 여기에 둘러싼 면이 이렇게 있어요. 둘러싼 전체 면이 S면이라 할게요. 둘러싼. 그러면 여기 파편들이 가서 막 박히겠죠?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잘 보세요. 뭐라 할 거냐면 F의 이 정의 자체를 뭐라 하냐면 정의를 이렇게 할게요. 단위 면적당 어느 방향이냐면 S면이 우리가 S는 둘러싼 면이잖아요. 폭탄이 어떻게 날아가야 되냐면 당연히 이렇게 뻗어져 나가는 방향으로 날아가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S면의 연직 방향을 N 이렇게 할게요. 단위 면적당 얘는 파편 개수로 할게요.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알죠? 단위 면적 파편 개수. 그러면 F가 이제 어떻게 정의되냐면 라운드 S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정의되겠죠. 이게 N 방향에 대해서 맞죠? 뭐 R 방향으로 해도 되고요. 얘는 얘 뻗어나가는 방이 R 방향으로 해도 N 방향 연직성분 방향으로 하시면 돼요.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은 그러면 얘는 쉽죠? 우리가 뭐가 쉽냐면 자, 단위 면적당 파편 개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파편 개수라니까 여기가 n이죠. 당연히 n이라는 거는 얘는 총 파편 개수가 되겠죠. 폭탄이 터졌을 때 총 파편 개수를 다 모아놓으면 폭탄의 원래 양이 될 테니까. 그렇죠? 얘를 ds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얘는 전체 n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폭탄이 어떻게 감싸든 폭탄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파편이 여기 박히겠죠. 그러면 이 파편들은 결국은 다 합치면은 뭐가 되냐면 전체 파편 개수가 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그런데 우리가 divergence F라는 게 뭐라고 우리가 물리적으로 했냐면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얘는 성분이라 그랬죠. 그 성분을 말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를 잘 의미하면 미분연산자였죠. 그러면 F가 이렇게 특정 방향으로 뻗어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를 R 방향에 대해서 쭉 뻗어나간다고 하면은 R 성분밖에 없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얘는 라운드 R분의 라운드 F 이렇게 쓸 수가 있죠. 그리고 F가 이거죠. 그러면 라운드 R, 라운드 S, 얘는 라운드 제곱 N 이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얘는 잘 보세요. 면적에다가 잘 보시면 제가 이게 그림을 그려놨어요. 자, DS가 구면에 대해서 DS가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여기 구면좌표계. 그리고 DR 같은 경우에는 얘가 그 꼬깔꽃처럼 이렇게 될 거예요. 여기다 그릴까요? 이게 3차원으로 그려야 되기 때문에 폭탄이 뻗어나가는 거를 면적이 이렇게 있다 하면은 얘가 이런 식으로 여기에 요소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얘는 그래서 이렇게 그리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이렇게 여기가 d파이 같죠? d파이 d세타. 그러면 여기 부피 요소가 뭐가 dv 부피 요소. 제가 한번 그때 해드렸죠. 역학 시간에 한번 해드렸었는데 얘는 부피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라운드 부피분의 라운드 n. 그러니까 잘 보시면 잘 보세요. 얘가 뻗어 나가는 성분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폭탄은 사방으로 뻗어 나간다고 하면은 R 방향으로 뻗어 나가요. 그러면 R 방향으로만 뻗어 나간다고 하면은 얘는 미분해봤자 R 성분밖에 없을 거니까 그럼 잘 보시면 얘는 라운드 요거죠? 그렇죠? R. 그런데 얘가 F가 의미하는 게 뭐였냐면 단위 면적당 파편 개수야. 그러면 단위 면적당 파편 개수라면 잘 보세요. R 방향에 대해서 미분, 면적에 대해서 미분이니까 부피 미분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얘가 라운드 F, divergence F가 의미하는 거 뭐냐면 단위 부피당 파편 개수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얘가 뭐냐면 우리가 자 폭탄이 꽁 터졌어요. 그러면 터지면서 파편이 사방으로 쭉 흩어지겠죠? 그런데 우리는 뭐를 알겠냐면 예를 들어서 얘 정보만 알 수 있는 거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만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얘를 적분하면 일단 이거 써보면 얘를 자 divergence F에다가 부피 적분하면은 당연히 얘가 라운드 V분의 라운드 NDV이기 때문에 얘는 전체 파편 개수가 나오고요. 아까 얘도 마찬가지죠. 얘는 그러면 얘랑 똑같다라는 게 뭐가 되냐면 얘는 F에다가 DS를 한 게 얘는 라운드 S분의 라운드 N DS이기 때문에 얘가 똑같이 N이 돼요. 근데 얘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잘 보세요. 단위 부피당 파편 개수라는 거 알려준다라는 거는 뭘 알려주는 거냐면 여러분들이 폭탄이 터질 때 특정 시간 있죠. 폭탄이 이렇게 꽝 터져요. 그러면 파편들이 이렇게 날아가겠죠. 이렇게 파편들이 사방으로 날아가는 모습이 나와요. 맞죠? 먼저 뭐 여기 뒤 따라가는 파편도 있을 거고 뭐 여기 먼저 간 파편도 있을 거고 그러면 특정 시간이니까 쭉쭉쭉 파편들이 이렇게 막 사방으로 퍼지겠죠. 얘는 그렇죠? 그러니까 폭탄이 이렇게 뭐 애초에 이렇게 있었으면은 여기는 바깥에 있는 파편들은 먼저 나가고 중간의 파편들은 뭐 나중에 뒤따라가겠죠. 그러면은 특정 시간 그러니까 폭탄이 터지는 특정 시간에 딱 보여주면 파편들이 사방으로 쭉 퍼져나가면서 이
퍼져나가는 장면을 딱 보게 될 건데, 그때 만약에 균이라도 하면은 특정 부피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입자 전체를 세버리는 건 어떻게 되냐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공간을 해놓고 그냥 다 입자 세면 되죠. 공간상에서. 그쵸? 만약에 균이라고 치면 어떻게 돼요? 단위 부피당 입자의 개수에다가 부피 적분을 해버리면은 얘는 이게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의미하는 건 뭐냐면 사방으로 퍼져 나가는 순간 얘가 의미하는 게 그거죠. 예, 단위 부피당 파편 개수니까. 그렇죠. 단위 부피당 파편 개수를 부피 적분하는 거 똑같죠. 그러니까 폭탄이 쭉 퍼져 나가는 거에 대해서 일일이 세요. 그러면은 전체 파편 개수가 나오겠죠. 네, 균일하다 하면은 일정 특정 부피 특정 공간에 몇 개의 파편들이 있냐 그것만 알면은 전체 부피 곱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네, 전체 파편 개수 나오는데 이게 이거고요. 다이버전스 F에다가 부피 적분한 거고, 얘는 뭔 말이냐면 그냥 이거 중간 과정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됐던 이 파편들이 먼저 뒤따라오든 나중에 오든 여기 이 면을 쭉 감싸버리면, 폭탄을 감싸는 면이 있으면, 그러니까 만약에 공간 폐쇄된 공간에 있으면 벽에 파편들이 박히는 파편들의 개수는 어떻게 돼? 그러니까 전체 파편들의 개수를 세버리면은 어떻게 되죠? 원래 양이 나와요. 그러니까 얘는 나중 결과만 그냥 보겠다라는 거야. 야, 중간 그걸 왜 이렇게 귀찮게 보냐? 그냥 벽에 받친 파편 개수 세면 안 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얘는 이 F 단위 면적당 얘가 파편 개수잖아. 그러면은 야, 여기 파편이 이 둘러싼 면적에 DS 면적 균일하다고 치면은 여기에 파편 몇 개 있는지 하고 전체 이렇게 벽 면적 곱해버리면 안 돼. 이렇게 이걸로 보는 겁니다. 그 두 개가 똑같다는 소리예요. 알겠죠? 이게 발산법칙이에요. 막 수학적으로 뭐 이렇게 복잡하게 보이는 것 같은 경우는 수학으로 빠져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요. 결과론적으로는 뭐냐면 이거예요. 폭탄의 양을 얘를 알기 위해서는 어떤 게 안 되냐면 중간 과정이 주어지는 부피 적분을 할 거냐, 뻗어나가는, 아니면은 둘러싼 면적에 대해서 파편 개수를 세 가지고 얘를 이 양을 알아낼 거냐.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두 가지 방식이 똑같은 말이더라. 그거 하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발산 법칙은 결과론 쪽으로 뭐를 알고 싶냐면 뻗어나가는 양이 있어야 돼요. 폭탄이 뻗어나가야지 파편이 박히겠죠. 네, 뻗어나가는 양을 보고 싶은 겁니다. 알겠죠? 가우스 발산 법칙 같은 경우는 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가우스 발산 법칙은 뻗어나가는 양을 얻는 방법이에요. 알았죠? 얘는 중간 과정. 그러니까 폭탄이 이렇게 꽝 터질 때 중간 과정까지, 그러니까 중간에 이런 퍼져나가는 그 쭉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그 중간 과정을 얘를 알면은 얘 부피 적분 해버리면 되는 거고, 얘는 중간 과정 필요 없어요. 그냥 둘러싼 면적에다가 파편이 벽에 얼마나 받쳐 있냐. 그래서 두 가지 있죠. 네, 중간 과정이 주어질 때, 아니면 결과 파편이 여기 면적 둘러싼 면적에 받쳤을 때. 그러니까 얘를 부피 적분할 거냐, 얘는 면적 적분할 거냐. 뭐가 쉽죠? 얘가 쉽죠. 훨씬 상황에 맞게 뭐 이게 쉬운 경우도 있지만 얘가 훨씬 쉬워요. 그래서 발상법칙 조금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막 수학으로 6년치 해가지고 빠져나가는 거 이렇게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상 물리에서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알죠? 엄밀하게 증명하는 거는 수학에서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리적 상황만 조금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여러분한테 훨씬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역학도 마찬가지고 전자기도 똑같아요. 자꾸 그러니까 뻗어나가는 파트, 이거 병진 파트라고 하는데 병진하고 회전을 자꾸 나눠요. 그게 물리가 쉬워 보이거든. 쉽게 정립이 되기 때문에. 자, 가우스 발상법칙은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런데 이 F가 제가 이제 예를 들어줘서 폭탄을 예를 들어서 그렇지 F의 이제 의미는 되게 다양하겠죠. 알겠죠?
네, 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조건 막 폭탄 터지는 거 그냥 그게 아니죠. 뭐 전기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죠. 알겠죠? 네,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네, 단위 면적당 파편 개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폭탄 터질 때 좀 잘 생각해 보시면은 네,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가우스 발생 법칙은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스토크스 법칙을 좀 설명해 드릴게요. 뻗어나가냐 그랬으면 이제 회전 파트를 할 건데 스토크스 법칙. 자, 컬 F를 해서 면적 적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랑 똑같냐면 F의 DL 요거랑 똑같다라는데 잘 보세요. 자, 이제 얘가 뭘 의미하는지를 좀 보여드릴 테니까 우리가 각속도가 일정한 뭐 트랙이 있다 할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돌고 있어요. 원을 줄량 중심에 대해서 아무튼 원이 이렇게 있는데 얘가 돌고 있어요. 뱅글뱅글. 근데 입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뭐 촘촘하든 연속이든 불연속이든 있는데 얘들이 각속도가 일정해요. 알죠? 그러면 간격이 일정하다는 소리야. 이 델타 세타만큼 간격이 일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입자들이 이렇게 세타에 대해서 델타 세타, 여기 각을 세타라고 하면요, 델타 세타, 여기를 델타 세타라고 할게요. 델타 세타 간격당 한 물체가 있다 할게요. 한 물체. 알겠죠? 뭐 한 물체든 뭐든 아무튼 일정해요. 동일한 한 물체를 하려면 여기 이렇게 하면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델타 세타마다 이렇게 입자가 하나씩 있는 거예요. 여기도. 그렇죠? 간격.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왜 이게 각속도가 일정하게 돌아요? 이렇게 일정하게. 그러니까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 가십니까? 얘가 돌고 있는데 얘들이 일정한 간격을 해서 여러 마리가 돌고 있는 거죠. 촘촘하게.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릴레이 뛰고 있는 거예요. 여기 1번 말, 2번 말, 여기 3번 말 이렇게 뛰고 있는 거예요. 4번 말 얘들이 일정한 간격으로 각 델타 세타만큼 해서 그냥 일정한 각속도로 돌고 있는 거예요. 알겠죠? 네, 델타. 자, 그러면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도대체 특정 트랙에 몇 마리가 존재하냐 그거 알고 싶은 거야. 몇 말이 뛰고 있는지 특정 트랙에. 알겠죠? 그러면 똑같은 방식으로요. F를 정의를 할 거예요. F는 어떻게 정의할 거냐면 얘는 회전 방향이 있겠죠, 당연히. 얘는 돌고 있으니까 회전 방향에 대해 회전 방향으로 단위 길이당 입자 개수, 뭐 말 개수, 입자 개수 똑같아요. 그러면 얘는 방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뛰고 있잖아. 그러니까 회전 방향이 어떻게 되고 어느 방향으로 뛰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단위 길이당 입자 개수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되냐면 자, F라는 거는 정의는 자, DL분의 DN의 개수에다가 회전 방향이니까 F 이렇게 쓸까요? 네, 세타 방향에 대해서 알겠죠?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세타. 자, 그러면 나중에 이제 그 회전 성분을 할 때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를 이따가 좀 설명 좀 드릴 테니까 그건 좀 잘 아셨으면 좋겠어요. 잘 보세요. 자, 그리고 이제 뭐를 할 거냐면 회전 성분이 컬이 있죠. 컬 F라는 거는
얘는 뭐라 그랬냐면 제가 회전 성분을 뽑아내는 거라 했죠. 잘 보세요. 얘가 뭐가 있냐? 얘는 회전 방향이 어디냐? 이거를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그쵸? 얘를 그러면 얘를 잘 보시면은 얘기 요것밖에 없다고 하면은 잘 보세요. 아까 이제 회전 파트 뭐 2차원이겠죠. 얘 같은 경우에는 얘를 좀 계산을 하면 어때? 미분한 선자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요. 라운드 아래다가 얘는 라운드 L분의 라운드 제곱에 N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되게 돼 있어요. 얘는 의미하는 게 뭐냐면 회전 방향에 대해서 그러니까 수학으로 바라보지 말고 잘 보세요. 얘가 단위 길이당 입자 개수죠. 단위 길이를 미분 팩터로 나눠요. 그러면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뭐 dx분의 d에 n이 있어. 근데 여기에다가 한 번 더 뭐 dy를 하든 dx를 하든 뭐를 해. 그럼 뭐가 바뀌어요? xy가 있으니까 면적으로 바뀌잖아. 그러니까 물리만 좀 바라보면은 얘가 컬 f가 회전 파트, 그러니까 어느 축으로 하는 회전 파트를 뽑는 건 알겠어. 그러면 근데 얘가 원래 얘가 단위 길이라고 그랬죠, 내가? 단위 길이? 그러면 회전 방향에 대해서 얘는 단위 면적당으로 바뀌어요. 알았죠? 회전 방향 단위 면적당 입자 개수. 회전 방향 단위 면적당을 어떻게 바뀌냐면 잘 보세요. 이런 식으로 바뀌겠죠. 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하면은 자, 얘는 DL이 이렇게 있고 DL이죠. 여기 DR이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도는 이거에 대해서 입자 개수.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여기가 DS가 되겠죠. 여기. 그러니까 얘는 뭐 얘가 DS가 되니까 라운드 S분의 라운드 N 이렇게 되겠죠. 알겠죠?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전 방향이기 때문에 회전이라는 건 만약 이렇게 회전을 하면은 이 오메가가 여기에 있죠. 여기에 수직한 그러니까 여기 면적에 수직한 n 벡터라는 거는 여기 면적에 수직한 방향이에요. 오메가 방향하고 똑같아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정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인테그럴 f 곱하기 컬 f에다가 ds를 취해버리면 벡터죠. 그러면 잘 보세요. 얘가 의미하는 거는 이렇게 돼요. 단위 면적당 몇 마리의 입자가 들어갔냐 얘를 그런데 얘를 f로 n으로 n이 이렇게 되니까 얘는 ds가 되죠. 그러니까 n이 나와요. 그리고 또 f에다가 dl이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돼? L 방향이라는 거는 당연히 세타 방향으로 돌아가는 거기 때문에 얘는 dl분의 dn 뭐 라운드 L로 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dl 하면 어차피 n 나오죠. 그렇죠? 네.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고 싶냐면 각속도가 일정하다는 말은 잘 보시면 잘 보세요. 각속도가 일정하는 건 어디를 델타 세타 간격당 한 물체가 있다는 소리는 어느 경로 그러니까 어디 R을 잡든 이 한 그 원주상에 있는 입자 개수는 똑같아요. 그 이해 가시나요? 당연하죠. 왜? 보세요. 1도당 만약에 이게 뭐 30도당 각도 30도당 한 마리 물체가 있으면은 얘 같은 경우는 360도를 나누면은 당연히 몇 마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12마리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는 반경이 커지면 커질수록 간격이 넓어질 뿐이지 어차피 어디 좌표계가 아니라 어디 위치를 잡든 한 원주를 그리면은 그게 12마리가 있다는 소리야. 알겠죠? 얘 입자가 일정한 각속도로 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얘를 어떻게 알고 싶냐면 잘 보세요. 아무나 우리가 당연히 맞죠. 특정 방향 회전하는데 아무 회전 방향에 대해서 얘를 단위 길이당
단위 길이당 입자 개수 요거 얘가 F라고 하면은 얘에다가 이쪽으로 쭉 적분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체 당연히 입자 개수가 나오겠죠? 얘를 그렇게 셀 거냐 아니면 이 면적을 일부 면적을 봐요. 이렇게 dr 그 다음에 dl 그러니까 이게 ds가 되겠죠? 면적에 대해서 몇 마리가 있는지를 봐. 그리고 전체 면적분을 쭉 해버려요. 맞죠? 면적분. 그러니까 단위 면적당 몇 마리가 있는지 그러면 전체 면적을 쫙 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얘가 이 전체 면적이라는 건 여기 전체 면적이 되겠죠. 이 얘가 의미하는 얘는 자체는 단위 면적이니까 뭔 말이냐면 이 전체 여기 면적에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가 나오겠죠. 근데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결국은 다시 면적분을 하면 어떻게 되죠? 얘는 네 결국은 한 길이에 대해서 몇 마리가 살고 있는지 평균값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얘는 전체를 면적으로 나눈 거니까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얘는 회전 성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회전 성분. 그렇죠? 그래서 각독소가 그러니까 이거를 뭐 수학적으로 엄밀하게 보이는 건 좀 무의미해요. 물리상에서 우리가 알죠? 그러니까 자 각속도로 일정하게 회전하는 뭐 회오리라 할까요? 회오리든 뭐든 회로가 있으면 우리 뭐 이렇게 물이 이렇게 뱅글뱅글 돌아요. 그렇죠? 각속도가 일정하대. 그러면 얘는 특정 방향에 대해서 여기가 입자가 어차피 간격이 동일하니까 여기 입자 개수를 알고 싶은 거야. 도대체 어떻게 얼마나 입자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몇 마리가 존재를 하고 있고 뭐 얘는 F를 정의하기 나름이겠죠. 이제 조금만 보면은 그래서 그런데 얘는 어디를 잡든 각속도가 일정하면 여기를 잡든 여기를 잡든 랜덤. 그러니까 이 DL 여기 DL이죠 DL 여기냐 여기냐 거기를 잡든 어떤 잡든 여기 선적분이 똑같다라는 소리예요. 알겠죠? 안 바뀐다는 소리야. 어디를 잡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 각속도가 일정하면 여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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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돼요? 입자 개수가 똑같다 그랬죠? 일정한 간격에 대해서 입자가 존재를 하니까 균일하게 존재를 해버리면 네. 그래서 회전하는 회오리에서 얘는 뭘 알고 싶냐면 회전 성분을 알고 싶은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알겠죠? 회전 성분. 그래서 스톡스 법칙 이게 전부예요. 알겠죠? 말 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정한 간격으로. 그러니까 말 이렇게 쭉 판에 그려져 있는 거 말이 있는데 야 이거 일정한 간격이니까 말 개수 세봐라 그러면 아무 트랙이나 잡고 1번 트랙, 2번 트랙, 3번 트랙 아무 트랙 잡고 그냥 말 쭉 세는 거랑 아니면은 얘는 전체 개수에다가 전체 면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면적에 대해서 이거 몇 마리지 하고 세가지고 얘는 전체 면적 요거에다가 곱해버리면 되겠죠. 전체 면적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좀 잘 아셔야 되는 게 잘 보세요. 얘가 쉽냐? 얘가 쉽냐인데 당연히 얘가 쉽죠. 그렇죠? 물리적 상황적인 거를 좀 알면은 네, 쉬워요. 그래서 스토크스 법칙 같은 경우는 좀 일반적으로 확장을 하면은 뭐가 있냐면 그냥 회전 파트를 뽑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회전 파트. 병진만 있으면 회전이 없기 때문에 알겠죠? 회오리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태풍 같은 경우는 얘는 어떻게 되죠? 아까도 말했지만 회전하고 병진이 같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서는 입자들이 병진만 보면 점점 밖으로 나가는 입자들이 있고 회전만 보면은 일정하게 이렇게 회전하는 게 있어요. 이 두 개가 서로 얽혀가지고 점점 이렇게 밖으로 뻗어나가는 이런 식으로 있겠죠? 알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태풍에서 컬을 취하면은 그 트랙에 대해서 도대체 입자가 얼마나 빨리 움직이는지 입자의 개수가 얼마인지 그걸 좀 알 수가 있겠죠. 정보를 뽑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시면 좋겠고요. 네. 그러면 기본으로 하고
자, 그럼 맥스웰 방정식,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할 건 맥스웰 방정식인데, 맥스웰 방정식을 좀 보여드릴 테니까 해볼게요.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에는, 얘는 실험 법칙, 여러 가지 실험 법칙을 다 하나의 수식으로, 하나의 수식은 아닌데, 좀 멋지게 만들어 놨어요. 그 미분 쪽이 3차원적으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게 전자기파가 튀어나오는데,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쿨롬 법칙이고요. 쿨롬 법칙은 실험 법칙이에요. 쿨롱이라는 사람이 만들어 놨는데, 얘는. 자, F라는 거는 두 개의 전하가 떨어졌으면, 얘는 Q,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얘는 전기장까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쿨롱 법칙. 쿨롱 법칙을 맥스웰이 어떻게 이제 미분으로 만들어 놨냐면,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아까 발산 법칙, 다이버전스 1은 얘는 입실론 제로분의 로다. 뭐 매질이 있으면 입실론이게 되겠죠. 진공 상태에서는 저렇게 입실론 제로가 되고요. 그 다음에 뭐냐면 패러데 법칙이에요. 패러데 법칙 같은 경우는 유도기전력이라는 거는 자기 선속의 시간 거에다가 가문수, 얘는 자기 단선속의 시간 변화에다가 가문수를 했더니 뭐가 나오냐면 유도기전력이 나온대요. 얘를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어요. 컬 전기장의 회전 성분이 라운드 T분의 라운드 B, 이렇게 해놨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오사바르 법칙. 비오사바르 법칙의 자기장 파트인데 얘는 인테그럴, 얘는 4파이 R의 제곱분의 뮤제로에다가 I의 dl 크로스 R 캐럿이 돼요. 얘는 이제 어떻게 돼버려? 얘가 비오사바르 법칙이 뭐가 되냐면, 수학을 조금 잘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걸 알 수가 있어요. 다이버전스 B는 빵. 그리고 4번은 앙베르 법칙. 암페어나 앙베르나 같은 말이에요. 앙페르가 프랑스 사람이거든요. 인테그럴 B dl은 뮤제로 y. 얘를 어떻게 해놨냐면 컬 B는 뮤제로 J 더하기 뮤제로 입실론 제로 라운드 T분의 라운드 E. 네. 잘 보세요. 맥스웰 이게 실험 법칙이에요. 가까이 다 해놨어요 사람들이. 얘는 실험 법칙. 실험 법칙을 수식화로 쓴 거고요. 얘를 3차원의 벡터 연산자를 이렇게 입부장을 해놨어. 여기서 왜 이제 맥스웰이 이걸 맥스웰 방정식이라고 그래요. 네 가지의 맥스웰 방정식. 우리가 맥스웰 방정식 실질적으로 전자기를 배워요. 그리고 맥스웰 방정식이 왜 얘들은 서로 연관이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하면 진짜 깔끔해 보이죠? 대칭꼴도 보이기도 하고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 수학적으로 확장을 해놓으니까 미분적으로 뭐가 보이기 시작하면 나중에 전자기파까지 나와요. 막 이걸 타면은 속도 방정식, 아니 속도 방정식이 아니라 이게 파동 방정식이 나오고요. 했더니 네. 그래서 맥스웰이 남이 한 거를 수학을 잘해서 예쁘장하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넥베어 방식 같은 경우 좀 설명 좀 드리면, 잘 보세요. 자, 우축이 일단 원인이고요. 그러니까 맥스웰 방식은 얘가 원인이고 왼쪽이 결과예요. 알아두세요. 그러면 잘 보세요. 얘는 전하죠, 전하 밀도. 그러면 일단 전하가 존재하잖아요. 전하가 존재하면 전기장이 발생한대요. 근데 우리가 이거 배웠잖아. 발산 방향이잖아. 전하가 존재하면 전기장은 뻗어나가는 발산 방향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냐면, 잘 보세요. 나중에 이건 뭐 미분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기장의 시간 변화는 뭐를 발생시키냐면, 얘는
전기장 발생시킨대요. 그런데 전기장이 어떻게 되죠? 얘는 회전하는 그거죠. 회전 파트 회전하는. 그러니까 뭔가의 회전 성분으로 바뀌는 거예요. 알죠? 예, 전기장 알아두시고요. 자, 여기서 전기장을 발생시킨다. 그리고 얘는 비오사바르 법칙하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끌어내기가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 잘 보세요. 없어요. 없어. 그러니까 얘는 자기장은 뻗어나가질 못한다는 소리야. 맞죠? 자기장. 그러니까 얘를 물리적으로 뭐냐면 얘는 자기 홀급 불가능 법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장은 발산을 못해. 그러니까 무조건 돌아와야 돼. 자기장은 N극에서 나와서 S극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자기 홀극 불가능 법칙 또는 자기장은 항상 솔로가 없어요. 무조건 커플이에요. NS. 그래서 자기장은 N극하고 S극이 독보적으로 항상 얘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되게 괜찮죠? 항상 커플로 존재한다. 이 말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뭐냐면 얘를 나중에 이제 변이 전류를 하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나중에 변이 전류가 나올 때 그때 좀 자세히 할 텐데, 아무튼 일단 전류예요. 오른쪽 파트가. 그래서 전류는 얘는 회전 성분이죠. 자기장에. 네. 전류는 자기장을 발생시키죠. 이게 돼요. 그래서 얘를 좀 알면 얘는 그 물리적 의미를 알 수가 있어요. 조금 전하가 알면 전하가 존재를 하면 전기장 발산 방향으로 존재하는구나. 자기장이 시간에 따라 이렇게 변화하면은 얘는 이게 벡터기 때문에 얘는 이제 회전 파트로 존재를 하겠구나. 그렇죠? 얘는 자기장은 뻗어나가질 못하는구나. 그리고 전류가 존재하면 자기장이 회전하는구나. 회전 성분으로 존재를 하겠구나. 전류가 존재했을 때. 그러니까 뭐 이런 거 보면 이거 암페르 법칙 쉬운 거 있죠? 직선 도선 이렇게 보면은 전류가 이렇게 존재하면 자기장이 회전하죠? B로. 그러니까 맞잖아. 이거 회전 성분이라 했으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얘가 이 전부인데 이게 만만치가 않아요. 뭐 만만치가 않냐면 얘는 그냥 이상적인 상황에 써오는 건데, 우리 물리적 상황 같은 경우는 막 경계도 다를 수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저기 물질도 막 이상하게 껴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전기장 파트에서 이제 다양하게 좀 배우고 자기장 파트에서 다양하게 배워요. 알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막 떼어놓고 생각을 하면은 좀 막 이상한 게 막 튀어나오기도 하고, 막 자기화도 튀어나왔다가 왜 막 쌍극자가 튀어나왔다 하는데, 이 흐름 발자취를 계속 가다 보면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걸 가르쳐줘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독립적으로 바라보니까 좀 그렇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하나하나 하면서 해드릴 테니까, 맥스웰 방정식 같은 경우는 자, 이게 발산하고 회전을 좀 해드렸는데 이게 기본이에요. 이걸 모르면 나중에 경계 조건을 몰라요. 그러니까 경계 조건을 이해를 못하는 거야. 자꾸 독립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항상 알아두세요. 발산 회전이에요. 맞죠? 컬이라는 거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얘는 그래서 좀 쉬었다가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이런 식으로 흘러갈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면 돼요. 이게 왜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는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들이 큰 틀에서 좀 공부를 하시면 뭐를 물어봐야 할지가 좀 보이니까, 네, 좀 쉬었다가 쿨롬 법칙부터 자세히 가겠습니다.